자, 2026년 3월 6일 오늘 금융시장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중동발 위기감에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바로 그 순간 한국의 기술주들은 폭등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상황, 도대체 왜 벌어진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이 얼마나 격변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어서 한국과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의 시장 격변. 네, 정말 극단과 극단이 정면으로 충돌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엄청난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엄청난 희망의 시장을 끌어올리는 정말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덮친 공포, 그 시작은 바로 유가였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분쟁이 터졌다는 소식에 브렌트유 가격이 순식간에 배럴당 84.5달러까지 그냥 치솟아버린 겁니다. 유가가 이렇게 뛰니까 당연히 환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에너지를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달러를 주고 기름을 사와야 하니까 그 압박이 고스란히 환율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던 그 순간에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스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이 아니 글쎄 무려 3.4%나 폭등을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매수세가 너무 몰리니까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거래를 잠시 멈추는 조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혼돈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강력한 경제 이론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투자자들의 믿음이 현실 시장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현실이 다시 투자자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이 재귀성 이론이 오늘 시장에 딱 들어맞습니다. 보세요. 이번 초초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나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무서워서 더 팔고 더 파니까 주가가 더 폭락하는 그런 악순환에 완전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부가 680억 달러짜리 시장 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딱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외부 충격이죠. 이 발표 하나로 망했다는 공포의 고리가 뚝 끊지고 정부가 지켜주겠지라는 기대감의 고리가 새로 생긴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된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코스닥은 저렇게 뜨거웠는데 왜 우리나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힘을 못 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업 생애주기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멋진 이야기와 차가운 현실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이 회사들은 AI라는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죠. 투자자들은 그 이야기에 열광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는 현실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계산기를 두드려기 시작한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제주원가도 오를 거고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길 텐데 하면서 말이죠. 결국 화려한 스토리보다는 당장의 현금 흐름, 즉 숫자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시장 분석가 캠 피셔가 한 말인데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코스피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보통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주가에 다 반영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악재가 터지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틴다? 이건 오히려 바닥을 다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가 아주 조금이라도 상승 마감한 게 어쩌면 시장이 이란 쇼크는 이미 다 소화했다고 말해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 시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과 홍콩 시장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한국이 유가 급등 같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정면으로 맞고 있었다면 중국과 홍콩은 정부 정책이라는 내부에서 불어주는 순풍을 타고 있었던 거죠.
중국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양보다 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성장률 목표는 좀 낮추는 대신에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죠. 시장은 이걸 이제 중국이 무작정 성장만 좇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려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 올라갔죠. 특히 홍콩 시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V자 반등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동안 홍콩 시장은 차이나 리스크라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어요. 중국 때문에 안 돼라는 공포의 악순환이 계속됐죠. 그런데 JD.com 같은 대표 기술 기업들이 짠 하고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게 방아쇠가 된 거죠. 이 강력한 숫자가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순식간에 공포가 탐욕으로 바뀌면서 외국인 자금까지 몰려드는 선순환이 만들어졌고 HSTH 지수는 3%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자, 지금까지 오늘 시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일 오른다 내린다 같은 점을 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이론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계획, 일종의 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퀀트 전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재기적 모멘텀 전략. 이건 아까 본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때 코스닥 150이나 홍콩 H테크 ETF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에 올라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둘째, 변동성 매도 전략.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땐 변동성이 아주 높은데 이게 결국엔 안정될 거라는 데 베팅해서 옵션 같은 걸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셋째, 제도적 이벤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 같은 게 성공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시장이 재평가 받을 수 있겠죠. 그런 큰 변화를 노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환적 트레이딩. 경제 사이클의 저점을 잘 파악해서 자본을 투입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돈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분석 리포트의 결론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현재의 위기가 거대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확신한다. 이 말은즉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모든 혼란이 그냥 지나가는 소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승자와 기회가 나타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